이어서 물산 장려운동이 실패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밀립대학 설립운동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니까 일부 민족주의 계열 인사들 중에서 일제의 식민지배를 좀 인정하고 우리가 그 밑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실력을 양성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우리가 보통 그것을 그 자치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독립하기 좀 어려우니까 일제가 일단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그 자치를 좀 주장하자.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광수, 최린, 김성수 이런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조선 의회를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린이 일본에 건너가기도 했고, 그래서 자치권, 참정권을 획득하자 이런 운동을 벌였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는 민족의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민족 독립 운동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같은 민족주의자들끼리 분열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그 반일 민족주의자로 이야기하고 있는 인물 중에 이광수, 최린, 김성수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최린 같은 경우는 이 최린이란 인물은 그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3.1운동이 있었을 때 그 33인 독립선언서 33인에 올라가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이광수 같은 인물도 우리나라 근대문학의 시초를 이룬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초반에는 일제강점기 초반에는 민족운동을 나름대로 했던 사람들인데, 그 일제강점기 뒤쪽으로 20년대 넘어가면서는 상당히 친일적인 경향을 띄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이광수 같은 경우는 좀 특별히 좀 이야기를 하자면, 이광수는 1922년 5월에 개벽이라고 하는 잡지에 민족 개조론, 우리 민족은 개조해야 된다. 잘못된 것을 바꾸는 걸 개조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이광수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민족성은 거짓되고 공상과 공론만을 즐겨 게으르고 신의와 충성이 없고 일에 임하여 용기가 없고 극히 빈궁하다 라고 단정지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민족은 바꿔야 된다. 이런 타락한 민족성 때문에 우리가 지배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민족성을 개조하지 않고는 독립도 이룰 수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제가 식민 통치를 하는데 우리 민족에게 스스로 민족의 열등감을 갖게 했던, 갖게 주장을 펼쳤던 그 일제강점기의 총독부의 주장과 어쩌면 일맥상통하는 그런 취지로 같이 가고 있는 것이죠. 같은 민족인데도 우리 민족 스스로에게 열등감을 초래할 수 있는 그 사회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하면서 민족 개량주의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민족 개조론을 주장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일제에 타협했다고 해서 타협론자들이다. 이광수, 최린, 김성수 이런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반해서 우리는 그러한 타협 없이 우리는 민족 독립운동에 나가겠다. 이러한 비타협론자들, 이런 사람들도 또 있고, 그래서 같은 민족운동을 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분열하면서 이런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러한 요즘으로 말하면 일제에 아부하는 자신의 편안함과 안녕을 위해서 민족의 열등감을 조장시켰던 이런 인물들, 오히려 민족운동의 분열만 초래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제 이용만 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자치론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오면 자치하니까 우리 스스로 다스리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다스리자.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라는 것은 일제 강점기에서는 민족의 독립을 꿈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민족 독립의 희망을 짓밟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당시에 민족운동의 분열을 초래했던 그런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치운동. 자, 다음으로 농촌 계몽운동.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글을 모르는 문맹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맹. 우리가 앞을 못 보면 맹이라는 표현을 하죠. 소경할 때 맹. 근데 글자를 모르니까 문맹. 문맹. 근데 이제 이러한 문맹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언론의 활동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그 언론 기관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에서는 문자 보급운동, 동아일보에서는 분하로드. 분하로드라는 말은 러시아어인데 뭐 인민 속으로, 대중 속으로 이러한. 그래서 농촌의 문맹을 퇴치해서 농촌의 자립 능력을 키우자. 그래서 생활 개선을 목표로 하죠. 그렇게 될 수 있겠고. 근데 이제 이러한 실력 양성 운동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한계, 부정적인 측면, 무엇이 문제였을까 생각해 보면 그 경제적인 자립 이런 걸 좀 추구해 보려고 했었다. 그다음에 문맹자 퇴치에 있어서 교육을 좀 보급해 보자. 그다음에 새로운 문화를 건설하자. 이런 측면이 방향이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근대적인 발전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부분에서는 민족 독립의 토대가 구축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온전히 일제의 간섭 없이 우리 스스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 전개되었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겠죠.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라는 것은 우리의 민족의 독립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빼앗아버리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공부한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탐구활동 267쪽에 보면 자료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물산 장려운동을 했던 대표적인 단체가 조선물산 장려회가 있습니다. 조선물산 장려회가 있는데 뭐 조선물산 장려회 말고도 자작회, 토산, 애용, 부인회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22, 23년에 주로 활동했던 단체인데 여기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내용을 핵심 목표가 뭐냐, 조선물산 장려회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해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은 남의 도움 없이 민족의 경제 자립만이 우리가 떳떳하게 독립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려면 민족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나온 단체들이 물산 장려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평양에서 처음으로 조만식 선생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 뒤에 20, 23년에 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 일제하고 그 타협하려고 했던 사람들, 타협. 이 사람들은 왜 타협하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치권, 참정권, 여기서 무슨 뭐 결정권이랄지 그런 게 아니고 참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운동을 하자는 것인데, 이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식민 지배를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립의 열망은 끊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결정권 이런 건 일제에 맡기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운동은 확실하게 이야기해보면 독립운동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보면
왜 문자 보급이 그렇게 시급했을까라고 생각하면 당시에 민중의 생활이 무지몽매, 아주 깜깜한 꿈을 꾸고 있는 이 정도로 그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어두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로지 글을 통해서 언론으로 문자로 깨우치고자 하는, 그래서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자, 그런 능력을 키워주자. 그러려면 이러한 문자의 보급이 시급하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에 앞장섰던 언론기관으로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 농민운동과 일제강점기의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수업 지금 2번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 중에 선생님한테 뭐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으면은 그 홈페이지 댓글에 질문을 해주면 선생님이 다 보고 답변을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했던 내용들은 실제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질문한 내용으로 선생님이 생각하고 나중에 그 학습 태도에 조금 참고를 하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월요일 7교시에 또 우리가 열심히 온라인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어요.